네, 최근에 때 아닌 북한 고위 간부의 망명설이 불거지면서 이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왜 이런 확인되지 않은 망명설이 떠돌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편 북한의 맹독성 탄저균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이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나오셨고요. 또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교수님, 북한에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중간 간부들 이탈과 동요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군 간부죠. 박승원 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북했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처음에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사실 좀 모호했어요. 결국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최초로 이제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북한의 고위급 장성과 그다음에 중간 간부, 그다음에 30고실 간부들 한 10여 명이 탈북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이제 또 유력 신문 한 군데에서 박승원 상장이 탈북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2000년도와 2007년도에 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했었던 고위 군 간부가 탈북했다는 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참석했던 박승원 그 상장이 그 당시에 대표는 아니지만은 그 회담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승원 상장이 기성사실로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이제 박승원이 아니고 박재경 대장이다라는 이제 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또 박재경 대장이 우리나라의 2000년대 송위부서를 가져오거든요. 6.15 정상회담 직후에. 그래서 이번에도 박재경 대장설이 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부에서 왜 그러면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답변했냐면은 북한의 고위 관리가 탈북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제3국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에 통보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기네 정보를 뽑을 때까지는 우리한테 안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전 해외 공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이제 와서는 이제 확인이 되니까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실제 탈북을 했더라도 비밀에 붙이고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확인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NCND 확인도 부인도 않는 상황인데, 아닌 게 아니라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 97년에 황장엽 선생은 중국으로 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대한민국을 딱 선택했고, 98년에 장승길 이집트 대사, 또 스위스에 있던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독일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정보기관이 제때 캐치했더라면,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고위층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애당초 미국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제때 그 사람들을 손에 넣었다면 서울로 올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이번에 박승원 상자이나 박재경 대장 이런 고위층 인물들이 자꾸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결국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는 없고, 지난 연말이나 올해 초를 이렇게 시점으로 해서 상당히 북한의 고위층들이 실제로 북한을 떠났고 탈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변이 완전히 우리 쪽에 인도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NCND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찌 됐든 중간 간부들의 이탈과 동요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부원 설명하자면은 박승원 상장이나 박재경 대장은 북한 내부에 있는 고위 인물입니다. 탈북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로 나오려고 그러면 수십 명이 이 사람의 신원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나가서 절대로 이 김정은에 대해서 또는 광화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 안 한다. 이제 서명을 받고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나오자마자 공항에서 승용차가 와가지고 운전기사 하나에 보위부 직원 둘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도망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황장엽 씨가 탈북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일정이 모든 외교 일정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한국에 아니라 북한에 입국하기 직전에 김정일 선물 사러 간다고 해서 보위부 직원 둘을 따돌립니다. 내가 잠깐 우리 북한 공관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 가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라 해가지고
따돌릴 바람에 탈북을 했지.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은 탈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보위부 직원들이 그 홀이 났기 때문에 예. 다시 그 고위 간부가 해외 나왔을 때 그 독자 행동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철저해졌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북한 내부에 있는 인사가 탈북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많은 이제 고위 간부들 아까 잠깐 다른 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하필 박승원 상장이 거론이 됐을까요? 북한에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또 성명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마식령 스키장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도 건설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영철 그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주로 하는 것이 그 후방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보급 이런 문제거든요. 보급 문제인데 이 박승원 상장도 뭐 총참모부에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건설하고 뭐 보급 이런 문제를 관여하니까 현영철이가 이제 처형되겠으니까 박승원 상장도 처형됐을 거다라고 처형하게 되거나 탈북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그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했었던 그 마원춘이라고 국방위원회 그 설계국장이 숙청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승원 상장도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했으니까 그 도매권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이 박승원 상장이 한 뭐 몇 달 전부터 얼굴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신을 한 거죠. 야, 이거 얼굴도 안 나타나고 마식령 스키장 문제도 있고 현영철도 죽었으니까 박승원이가 탈북했을 거다. 보다. 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한 내용, 부인하는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대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남조선의 보수 언론들이 탈북자 감투로 씌워놓은 그 장면은 지금 이 시각에도 마식령 스키장을 우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넘쳐나는 곳으로 도잘 꾸리기 위한 건설 사업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 네, 이게 7월 8일자 조선중앙통신 논평 내용인데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라면은 글쎄 어떻습니까? 과거 북한의 어떤 전력을 봤을 때는 사진이나 하다못해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라도 좀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아마 지금 북한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마식령 공사는 이미 2013년 작년 말로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숙소 짓고 이게 뭐야 그 깔고 이거 이걸 다 건설하면은 삭도 건설하면은 건설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뭐 물론 주변 시설을 약간 할 수 있지만 예. 그것은 뭐 대대급이나 연대급이 해도 되는 공사가 부속 공사가 남아 있을 예. 수 있는데 저렇게 인민군 상장이 거기 내려가서 공사를 한다는 게 전혀 논리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지금 우리 오민 3명도 5명 중 3명이 한국으로 귀순한다. 그러니까 지금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이효 여사 방북까지도 협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말단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와도 그야말로 북한에서는 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올 경우 귀순할 경우는 그 밑에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강원도 무슨 인민위원장이나 뭐 안전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지만 결국 이 박승원 상장 정도면은 이 사람의 탈북했다면 이것은 김정은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당연하죠. 무력부장 현영철 때는 내놓지 못했지만 네. 내놓을 수가 없었죠. 이미 숙청했고 처형했으니까. 이 사람인 경우는 당연히 마식령에 가서 인터뷰 한마디에서 내놓으면 모든 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말로만 하는 걸 보면은 뭔가 박승원 상장의 미스테리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은 박승원 상장의 진실 공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망명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북한의 엘리트, 그 고위 간부들의 동요가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김정은에게는 위협이 되는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뭐 좀 과오가 있으면은 혁명화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그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은 다시 데려다 썼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졸았다가 죽이고 그 고모부도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간부들이 그 공포에 좀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 간부들이 겁을 먹은 것은 고모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정도는 뭐 쉽게 죽일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장성택 계열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북한 그 고위 간부 중에서 장성택 계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장성택 계열로 이렇게 찍히게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해외에 나와 있던 그런 많은 간부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고, 그 사례가 벌써 작년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 하바롭스크 그 조선 대성은행 그 지사장 했던 뭐 윤태영이라든가 예. 작년 11월에 그 북경에서 근무하던 39호실 간부 이성호 같은 사람이 뭐 한 500만 불 정도씩 가지고 탈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도 보면은 뭐 국가안전보위부 뭐 고위 간부, 그다음에 정찰전국 고위 간부 이런 사람들이 뭐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탈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장성택 계열로 몰리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그 사소한 그 정치적 과오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과오가 그냥 단순한 것은 뭐 훈계나 교육이 아니고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고, 그렇죠. 금년도 탈북한 사람들은 현영철 계열이든가 아니면 마원춘 변인선 계열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뭐 대거 이거 탈북한 걸로 보면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일단 미래가 없다 보니까 일종의 그분들 입장에서도 결심을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 지금 고위 간부들 중에서 탈북하고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이 장성택 라인이 많다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택 라인은 곧 물론 당과 행정도 있지만 이게 자금, 김정은의 통치 자금과 또 직결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밝혀진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에 보면은 39호실 소속으로서 김정은에게 통치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던 이런 분도 탈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9호실이라는 게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 그렇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 하면은 총체적으로 그 비자금,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 김여정의 남편도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결국 김정은이 약간의 통치 자금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선물 정치도 하고 뭐 핵무기도 만들고 이경제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스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 탈출을 했다는 것은 결국 최근에 김정은이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비명을 많이 지른다는 사실과 직결되고, 결국 이것은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무역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 최용해의 오촌 조카인 오기범도 북한과 무역을 하다가 그 무역이 망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보이스피싱 하다가 우리 경찰에 체포됐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 특히 통치자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탈출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이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뭐 군사 정보 또 국가 정보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통치 자금이 밖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자를 붙이고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심지어 북한의 통치 자금 경우 39호실 자금이 독일의 기업에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질 경우 결국 김정은은 다시 이 사면 초과에 직면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핵심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또 밝혀지는 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부들을 대상으로는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는데 우리 박 대통령에게는 비난전을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뭐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성임을 좀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집권 4년 차인데 김정은 체제가 좀 잘 꾸려 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사실은 있지만,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은 좀 불안한 가운데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가장 큰 게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라든가 뭐 이 가요를 접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남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대남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최고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얘기,
오락선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서 대남 적개심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것이고, 왜냐하면 또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좀 훌륭한 분이라고 선전이 되게 되면은 남북관계 개선해가지고 내 배고픈 문제를 좀 해결 좀 해달라,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야, 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 남조선 그 대통령의 사람이 아주 못되고 악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자신이 카리스마가 부족하죠. 경륜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뭐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좀 낮추고 또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네, 그것은 간략히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국 작년에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하는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됐고 말이죠. 이제 인권사무소가 여기 자리를 잡으면서 이 모든 인권 자료들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유엔에 제출될 경우 결국 제소되고 김정은의 소환 명령이 떨어지는, 물론 뭐 오지는 않겠지만 과거 어느 독재자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라고 가지 않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김정은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으로는 목을 매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여론이 김정은에게 빗발칠 거고, 이렇게 될 경우 김정은의 체면이 뭐 최고 존엄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두려워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북한 내부의 이제 인권 상황이 김정은이 집권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장마당이 조금 활성화됐다든지 이런 거 내놓고는 실제적으로 그 증언자들이 최근에 들어보면은 크게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그걸 방어할 능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고, 결국 뭐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무슨 뭐 사스라든지 이런 건 방어할 능력과 체계와 어떤 경제력이 있으면 되는 건데, 북한의 인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인권 얘기만 하면은 거의 발작증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요, 탄저균 이야기거든요. 북한에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한 곳이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대량의 탄저균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요? 아주 신빙성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의 이제 비확산 센터의 멜리사 헤넴 연구위원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했는데, 우선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그 생물기술연구소는 810, 북한의 810 군부대 산하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형적으로 지금 농약을 생산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만, 살충제를 생산하는 것과 이 탄저균을 생산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그 어떤 원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가서 살충제가 나올 수도 있고 탄저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평양 근교에 있고, 북한의 군수공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위장된, 평소엔 뭐 농약 공장 하다가 생화학무기 만들고 이렇게 다 그 가면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 810 군부대 산하 평양기술 그 연구소가 규모가 한 8만 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국방부 측에서는 공개된 사진만 보고 뭐 탄저균을 만들 시설은 없는 것 같다. 아니, 김정은이 가서 돌아다니는데 카메라 찍는데 그 숨겨놓은 시설까지 다 공개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최근에 또 특히 이제 미군의 뭐 탄저균 유출과 관련해서 이것이 쟁점화되는 때 김정은이 여기에 딱 뭐 오비이락이라고 나가서 이렇게 공개하는 걸 보면 우리도 대응 능력이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것으로 봐야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 현지 지도를 마침 또 지난달 6일에 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시설을 좀 노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물론 우리 안찬일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또 하나 또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그 농약을 줬었어요. 농약을 주면은 그 제일 그 북한이 괴로워했던 것이 중국에서 넘어온 뭡니까, 신불나방입니까 뭡니까, 그
겸일구라 그러나요? 뭐 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나방을 죽일 수 있는 농약이 없어가지고 그 나방이 오면은 뭐 완전 농사를 망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 농약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농사를 잘 짓고 그랬는데 현재 나름대로 이 생물학 공장이 말이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바이오 그러니까 생물 살충제입니다. 생물 살충제. 그러니까 뭐 생물 무기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 목적 자체는 저 생물 그 살충제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을 활성화시킨 게 기본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일방적으로 탄저균을 생산하는 쪽으로 뭐 바로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이게 노출시키고 언론에 공개했던 거는 그 살충제 공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농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고 보기 좀 그렇습니다. 좀 그건 지나친 해석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좀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